안녕하세요. 오늘은 3단원 한반도의 지지를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한반도는 한때 적도 근처에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한반도가 지지시대를 거치면서 쭉 북상해서 현재 위치까지 이동했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각 변동을 겪었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그리고 그 흔적들은 한반도에 어떻게 남아있는지 그 내용을 이번 단원에서 학습하겠습니다. 자, 이 단원에서는 4개의 소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지질조사와 지질도를 오늘 수업을 하고 그 이후에 한반도의 지사, 한반도 형성, 마지막으로 한반도의 변성작용까지 내용이 이어집니다. 한반도의 변성작용에서는 변성함의 생성 과정에 대해서 다루거든요. 이 부분을 이제 배우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2학년 때 배웠던 화성함 그리고 퇴적함과 함께 변성함 이렇게 3종 세트를 다 배우게 됩니다. 단원열기인데 자연이 만든 예술작품 국가지질공원이라고 되어 있죠. 뒷배경에 제주도가 아름답게 나와 있는데 제주도에 다양한 지형들이 있고 성산일출봉 같은 경우는 수학여행의 단골 코스이기도 하죠. 자, 이 성산일출봉 같은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조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한 도움 영상 시청한 다음에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제주는 2012년 12월 27일 울릉도 독도와 함께 최초의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되었습니다. 제주도는 다양한 화산 지형과 지질 자원을 지니고 있으며 이미 세계적인 지질 명소로서 국제적 인지도를 높인 바 있습니다. 한라산은 제주도의 상징이자 우리나라 유일의 순상 화산체입니다. 엉겨붙은 화산재 구덩이인 응회구의 대표적 지형인 성산일출봉, 검은오름 용암동굴계 중 유일하게 체험 가능한 만장굴, 퇴적층의 침식과 계곡 폭포의 형성 과정을 전해주는 천지연 폭포, 삼방산, 용머리 해안, 수월봉, 용암이 식으면서 쪼개져 발생한 주상절리의 학습장, 중문대포 주상절리대 등과 서귀포층, 선흘 곶자왈 등이 지질 명소로 선정돼 있습니다. 자, 영상 잘 봤죠? 지금 보고 있는 사진들이 우리나라의 다양한 국가 지질 공원들입니다. 자,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런 국가 지질 공원이 여러 곳이 있는데 이런 곳들 중에서 한 곳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생성 과정과 지질 명소를 한번 조사를 해봅시다. 자, 수업 시간이라면 선생님이 이제 조사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텐데 오늘은 집에서 좀 검색을 하면서 국가지질공원이 어떤 곳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자, 이거는 선생님이 조사한 건데 일단 청송 국가지질공원이에요. 성칸브리아 시대부터 신생대에 걸쳐서 생성된 지형이고 여기 가면 다양한 그런 지질 명소들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주황산이에요. 선생님은 이 주황산을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 끝나고 학교에서 이제 졸업여행이라고 해야 되나? 그 여행을 단체로 가봤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별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지금 보니까 와, 7천만 년 전에 중생대 말에 격렬한 그 지각 변동을 거쳤더라고요. 화산 활동이 있었는데 그런 지형이 있었고 그리고 주상절리 같은 것도 여기 있는데 그때는 눈에 안 들어왔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자, 두 번째는 이 국가지질공원 홍보물을 만들어 보자인데 이거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야 되는데 고3이라 공부하기 바쁘겠죠. 이거는 이제 이렇게 리플릿이나 아니면 포스터 같은 거 만드는 건데 주황산 국립공원에 대한 그런 안내문이에요. 홍보문인데 오른쪽에 보면 QR코드 저 밑에 있으니까 한번 찍어서 들어가 보면은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단원의 학습 계획인데 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지금은
대부분을 더 모르겠죠. 네, 지질 구조라든지 뭐 이런 거 들어는 봤을지 모르겠는데 자세히는 모를 겁니다. 자, 원래 여기까지가 이제 그 수업 1시간 내용인데 한 5분 만에 끝났죠. 네, 그래서 조금 이어서 오늘은 더 할게요. 자, 첫 번째 단원, 지질조사와 지질도. 핵심 개념을 보면 5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이 중에서 2가지, 주양경사, 클리노미터까지만 수업을 할게요. 학습 목표도 2가지가 있는데 지질도에 사용되는 기본 기호를 설명할 수 있다, 지질도에 나타난 암석의 종류와 지질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인데 이 중에서 오늘은 2개 중에서 1개도 아니고 0.5개 정도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도입물음이에요. 자, 만화 캐릭터가 보면은 그 대동여지도 만든 김종호죠. 어떻게 나타낼까 물어보는데 이것도 사실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이에요. 이런 다양한 지형들을 우리가 지도에 어떻게 표현할까? 그런 걸 우리가 지질도라 부르거든요. 일반적으로 쓰는 지도랑 좀 다르게 일반 지도는 도시, 하천, 도로 이런 것들이 있지만 지질도에는 단층, 부정화, 습곡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지도예요. 그 지질도를 만드는 작업인데 이건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울 게 그 지질 구조를 표현한 노선 지질도, 지질도, 지질 단면도, 지질 주상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고 오늘은 주양과 경사까지만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네, 지질 조사에 대해서 이제 먼저 알아볼 텐데, 어느 지역에 가서 암석을 관찰하고 지층의 분포라든지, 지질 구조 같은 거, 이들의 상호작용, 관계, 부정합이 어떻게 있었는지, 단층은 왜 일어났는지, 이런 걸 알아보는 거를 지질 조사라고 합니다. 이 조사를 할 때는 문헌 조사 같은 것을 많이 하는데, 요즘에 인터넷 조사도 많이 하죠. 그리고 사전 답사도 가서 내가 어떻게 이 지역을 연구할 것인가 계획도 세우고요. 그리고 다양한 도구들을 가지고 가서 실제로 연구를 하죠.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클리노미터를 많이 써요. 그리고 망치도 많이 쓰는데 암석 표본을 채취할 때 망치로 막 두드려 가지고 암석 조각 이렇게 깨와서 채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질조사 단계를 이렇게 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조사지역 선정해서 계획 수립하는 거고 두 번째가 실제로 나가서 필드에 가서 지질조사하는 건데 여기까지만을 지질조사라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세 번째 단계가 굉장히 복잡해요. 연구실에 다시 돌아와서 노선 지질도를 만들고 이걸 가지고 지질 단면도 주상도까지 만들어서 마지막 지질도를 완성하는 거, 이게 지질조사의 4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지질조사로 가는 복장인데 요즘에 어린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서 주식하는 초보자 주린이, 주식 어린이 이런 표현 쓰잖아요. 얘는 지질조사 어린이, 지린이에요. 네, 이 지린이 보니까 가방에 이런 걸 담아간대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것들, 클리노미터, 카메라, 각도기 이런 것들을 합쳐서 스마트폰 하나로 많이 이런 걸 대체하죠. 필기구, 야외 기록장 이런 것도 있으면 좋은데 다 들고 가기 무겁거나 만약에 없으면 스마트폰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네, 찍고 있습니다. 자, 이건 실제로 지질 조사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건 탄성파 탐사예요. 지진파 탐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탄성파 관측 장비를 땅에다 매설을 해요. 일정한 간격으로. 얘들을 다 케이블 연결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이거 할 때 땅에다가 이제 인공 지진을 일으킨다고 선생님이 설명했었잖아요. 앞에서 지진파 전원에서 다이너마이트 묶고 폭발한다는 건데 이게 이제 다이너마이트 매설한 작업이에요. 그래서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군대에서 이 폭발물 같은 거 조금 만지고 온 사람들은 이런 거 연구하면 되게 좋아요. 아, 이게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 이제 포장지 벗겨가지고 기폭 장치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네, 지금 전기 뇌관 지금 연결했죠. 그리고 이제 폭파하면 지진이 일어나요. 어우, 지금 폭파했어요. 생각보다 진동이 그렇게 심하지 않죠. 다이나믹도 조그만 거 보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관측 기록이 데이터로 쭉 오게 됩니다. 이런 게 지질 조사 과정이에요. 여기서 보고 있는 거는 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탄성파 탐사 장면이고, 아까 그 주린이가 배낭매로 다니면 암석 표본을
설치하고 정말 시끄럽고 트럭보다 하는 건데 이거랑 지질 프로세스랑 이거랑 조금 달라요. 이거는 장갑을 거랑 설치하려고 옷가락짜리 목장갑 쓰면서 하는데 아 여기 보면은 지금 네 지진 관측기 다 묻어놓은 것도 있고 차량을 이렇게 PC방처럼 개조해가지고 연구하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좀 첨단 장비들인 거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지질조사 처음 나가면은 주양 경사 측정하고 하는 건 얘랑은 조금은 다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양과 경사를 측정을 하는데 주양이 뭐고 경사가 뭐냐 일단 첫 번째로 주양이라고 하는 거는 지층의 방향이에요. 주향은 지층의 방향, 경사는 지층의 기울기, 그리고 주양과 경사는 서로 수직 관계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양과 경사는 서로 수직 관계이다. 아주 특별한 경우 지층에 경사가 없는 수평층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양과 경사가 수직 관계고 얘들을 측정한 도구가 클리노미터예요. 이게 이제 주양과 경사 표시 방법인데 이게 이제 지층의 방향, 주양 방향이 되고요. 이게 이제 경사 방향인데 이게 이제 서로 수직이라는 얘기가 돼요. 네, 그리고 지층의 주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지층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당연히 경사각도는 30도라는 거 알 수 있는데 지층의 이 방향이 주양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경사 방향이고 얘랑 수직으로 이 방향, 지층과 이 수평면이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선을 우리가 주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측정하는 도구가 바로 이 클리노미터. 자, 여기 보면 수증기, 수평을 재는 수증기가 들어있어서 이 클리노미터를 수평으로 유지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얘를 조금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은 자, 클리노미터 안에 나침반이 있잖아요. 나침반 바늘, 이게 북쪽을 가리키죠. 근데 이게 진북이 아니라 자북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지층의 주양을 측정한 다음에 편각 보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인데 이게 사실 반대로 되어 있죠. 오른쪽이 동쪽인데 클리노미터의 특징이에요. 자, 그리고 바깥쪽 눈금 숫자가 있고 여기 0, 2, 4인데 2면 20도, 4면 40도인데 바깥쪽은 주양을 읽는 거. 나침반 마늘을 통해서 주양, 여기 8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80도라고 읽어주면 되고요. 안쪽 눈금은 경사를 읽는 거예요. 안쪽 눈금은 이 까만 거, 이 경사추인데 경사추에 보면 여기 9 써있죠. 경사가 90도 이렇게 각도를 읽어주면 됩니다. 자, 이 나침반이 동서가 이제 반대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조금 설명할게요. 실제로 이게 나침반에서 이 나침반 바늘이 가리키고 있는 거는 지금 북쪽 방향이에요. 네, 그리고 이 클리노미터라고 하는 도구를 지층에 딱 밀착을 시키면은 클리노미터 방향이 주양 방향이죠. 그럼 우리는 주양 방향, 요 방향을 지금 알고 싶은 거야. 그런데 내가 눈금을 읽는 거는 머리를 읽어요. 나침반 바늘에 써 있는 눈금을 있죠. 나침반 바늘은 주양이 아니라 실제로 얘는 북극 방향인데 그래서 북극 방향하고 주양 방향이 서로 바뀌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동서 방향을 서로 바꿉니다. 자, 이때 나침반 바늘은 북극 방향이고 클리노미터 방향이 실제로 주양 방향인데 우리는 요 각도, 자, 요 각도 30도를 읽을 때 이 동서를 서로 반대로 바꿔놨기 때문에 이 클리노미터에서는 북쪽 N을 기준으로 항상 N을 기준으로 요만큼 30도 반시계만큼 돌아가는데 이 동쪽 방향으로 돌아갔다 해서 이때는 주양을 N30도 E 이렇게 읽습니다. 네, 이게 주양이에요. 그래서 클리노미터의 동서를 그냥 반대로 바꿔놨더니 클리노미터 눈금을 바로 읽으면은 주양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해놨어요. 그래서 클리노미터로 재는 주양과 이 북극 방향이 네, 이렇게 설정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과서에 해보기 나와요. 주양과 경사 어떻게 측정할까? 자, 과정 1번에서는 일단 주양을 댈 때는 클리노미터의 긴 면을 대고 이 수증기를 통해서 수평으로 맞춰줍니다. 예. 자, 여기는 뭐 나무 판자에 됐는데 실제로는 지층에다 되겠죠? 그래서 바깥쪽 눈금이 주양이다. 요거를 잘 기억을 해요. 그러면은 안쪽 눈금은
경사가 되겠죠. 그래서 3번에서는 경사를 읽어주는 겁니다. 경사줄 이용해서. 자, 이 교과서 그림이에요. 이렇게 주양을 댈 때 이렇게 수평이 되게 수증기를 통해서 만들어주고, 수증기 눈금이 지금 수평입니다. 그리고 긴 변을 지층에 댔을 때 주양을 측정하는 거고, 경사도 마찬가지로 긴 변을 대는데 이쪽 변을 대도 되고 반대편 변을 대도 돼요. 어차피 둘이 평행이니까. 그리고 수증기 눈금이 지금 위로 치우쳐졌죠? 그러니까 경사가 지금 여기는 기울어져 있다, 경사를 재고 있다,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결과 정리에서 이 지층의 주양과 경사를 각각 얼마인가 물어보는데,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주양은 나침반 바늘로 바깥쪽 눈금을 읽는다. 경사는 경사줄을 이용해서 안쪽 눈금을 읽는다. 이것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확대하면은 자기 주양과 경사인데, 주양일 때 북쪽을 기준으로 이만큼 각도 25도 동쪽 방향으로 기울어졌어요. 자, 여기서는 선생님 오른쪽 방향인데 여긴 동쪽이에요 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실제의 그런 모습이고 클리노미터만 여기만 반대로 동서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교과서에 오류가 있어요. 자, 지금 선생님이 빨간 화살표 요게 북극 방향이면 나침반 바늘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쓰면 안 되죠. 나침반 빨간색은 항상 북쪽을 가리키니까 평각이 없다고 가져가면은 나침반이 요 빨간 선을 가리켜야 되는데 지금 이 바늘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리고 캘리노미터 이 방향, 요게 지금 주양 방향이니까 북쪽을 기준으로 이만큼 각도가 지금 25도. 빨간 선을 봤더니 30도 살짝 못 미쳤죠. 25도가 맞아요. 이 그림 자체는 맞지만 요거 나침반 바늘 요게 잘못된 거야. 아, 이게 교과서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 이게 교과서 심각한 오류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 경사인데 지금 안쪽 눈금을 읽어요. 경사는 요 까만색 요게 경사추야. 요걸 가지고 읽었더니 30도 하면 경사각도 30도입니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자, 다시 정리하면 주양은 이렇게 수평이 되게, 자, 지층면에 클리노미터 긴 변을 대고 나침반 바늘을 읽는다. 경사는 이렇게 긴 변을 기울여서 되는데 주양과 경사는 항상 수직을 이룬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결과 정리 두 번째인데, 클리노미터 동서가 왜 반대냐 이거 얘기했잖아요. 그냥 우리가 직관적으로 클리노미터를 딱 봤을 때 보이는 눈금을 그대로 딱 읽어주면은 그게 바로 주양이니까. 그래서 클리노미터를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동서 방향을 반대로 바꿨습니다. 일반 나침반과 다른 점은 딱 이거 하나예요. 동서가 반대이다. 자, 핵심 개념 확인. 자, 여기까지 할 건데, 첫 번째 질문. 지층면이 수평면과 만나서 이루는 교선 방향을 우리는 지층의 방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두 글자로? 그렇죠. 주양. 자, 두 번째. 지층면과 수평면이 이루는 각도를 경사. 자, 오늘 배운 핵심 개념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클리노미터로 측정한 지층의 주양을 지도에 표시할 때 그 지역의 평각을 고려해야 된다. 왜 그렇냐? 맞아요. 우리는 평각 배웠잖아요. 나침반의 바늘이 가리키는 북극 방향은 진짜 북극이 아니라 자북이다. 진짜 북극과 각도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로 서평각, W 방향 또는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얘기하는데, 서평각 만약에 10도다. 그러면은 주양을 클리노미터로 쟀어. 그럼 10도의 오차가 생기는 거예요. 이 각도는 보정을 해야 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개념들, 지질 기호라든지 지질도 작성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더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